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혼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또 광고도 내고 이천 시청에다가도 또 모집 음, 광고를 한번 하긴 했는데 뭐 네네. 이게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또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어, 맞아요. 선생님도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네. 힘드셔도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기 때문에 음, 좀 천천히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네.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좀 쓰는데 좀 어떻게 좀 자유로우세요? 그래도 저는 컴퓨터는 자유로운데요. 컴퓨터는 컴, 자유롭고 네네. 근데 핸드폰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잘 음, 안 쓰니까. 잘 안 쓰고 그다음에 네. 컴퓨터는 그럼 어디까지 좀 하실 줄 아세요? 지난번에 뭐 뭐라, ITQ인가? 그 자격증 그또 취득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IT계는 아니고, 음, 저기, 커말, 커말. 커말, 네, 네, 커말. 커말 2급, 음, 2급. 그리고 뭐,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네. 커리어가 자격증이 없어도, 뭐, 음, 한글이나 엑셀, 뭐, 네. 파워포인트,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그래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또 다룰 줄 아시니까 뭐 컴퓨터 네, 다룰 줄 아시면 네, 스마트폰도 그렇게 어렵게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그냥 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해서 6주 동안 어떤 걸 알려 드릴지 제가 알려드리고 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지도세 2급 자격 양성 과정이고요. 저는 SNS 소통연구소 이천여주 지국장을 맡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를, 많이 검색을 하시다가 저를 이제 찾으신 거고, 이렇게 찾아와셨으니까 제가, 진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많은 걸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과정을 선택하신 배경을 간단하게라도 조금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통화할 때 근데, 뭐 대충 듣긴 네네. 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부사로 있는데요. 여기 저희 센터장님께서 문해 교육을 따로 또 하세요. 저희 그 센터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근데 문해를 거의 뭐 10년 이상을 하셨는데, 이제 어르신들도 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못하셔가지고 많이 그렇죠. 어려워하시는데, 음,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도와드려 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센터장님의 권유로 해서 음, 시작은 했지만, 음. 그래도 목적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좀, 제가 제 성향이, 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잘 선택하셨네요. 그래도 어쨌든. 네, 네, 좋아하시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로나 오기 전에 음, 이제 네. 지금 현재 이천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지만 음, 사진관을 지금 20년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지금 이천에는 SK 네네. 하이닉스를 이제 20대 때 들어와서 한 음, 14년 정도 근무 생활을 하다가 음,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사진관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사진관을 하면서 나중에 지역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조금 뭐 재능 기부 차원으로 뭔가를 좀 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진이고 음, 컴퓨터고 음,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16년도부터는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스마트폰도 좀 더 이제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음, 뛰어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설전연구소에서도 알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같이 강의도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지국장까지 이제 맡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가리키면서 단순하게 스마트폰이면 뭐 이 정도 사용하면 되겠지 했는데 어, 맞아. 막상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가리키려고 더 음, 음, 깊이 있게 들어오다 보니까 음, 진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그냥 우리가 들고 평상시 쓰는 컴퓨터를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그대로 왔잖아요.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일을 음, 하고 이제 예, 그런 예, 시기가 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알려드려야 될 것도 단순하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뭐 설정 이런 것만 알려드릴 게 아니라 알려드릴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음, 없어요. 새로운 어플들도 나오기도 하고 기존 어플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음, 단순하게 그냥 뭐 요 정도 사용하는 거 정도 알려드리는 거는 뭐 크게 괜찮겠지만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고 뭐 음, 마케팅도 알려주고 뭐 블로그 음, 뭐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음, 가지 스마트 워크를 알려주는 거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음, 질문만 던지면 막 답이 막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챗 GPT라 예, 해가지고 막 예, 나오고 예, 이렇게 하는데 예, 그쵸. 그쪽도 요즘 너무 재밌고 근데 너무 이제 음, 급변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제 인간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지만 이게 AI 로봇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AI한테 이제 뒤처지는 세상이 이제 진짜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 그 AI 인공지능으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수업을 해요. 그럼 요즘 음, 학부모님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짜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맞아요. 그런 이제 스마트폰도 기능이 점점 좋아지니까 사용하시는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40대, 50대만 돼도 이 스마트폰 쓰는 거를 어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뭘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냥 단순히 전화 쓰고 뭐 카톡하고 문자하고 그냥 뭐 사진 음, 간단하게 찍고 이 정도만 음, 하고 계신데 진짜 예, 거기서 예, 조금만 더 넘어가면 진짜 일상생활에서 진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고 새로운 신세계로 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또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도 선택을 하고 누구 어쨌든 권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긴 하셨지만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아, 이게 왜 하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왜 이 스마트폰 교육을 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지 제가 이제 설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 이제 교육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첫 주에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 인공지능 서비스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어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주차 다음 뭐 2회차에는 어, 다이나믹하고 임팩트한 카드뉴스가 뭔지는 아시죠? 코드뉴스요? 카드뉴스. 일종의 우리 전단지 같고, 전단지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어플 음, 활용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 스마트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진이잖아요. 또 네, 네, 사진이 네.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시면 어르신들이 음, 너무 좋아해요. 이 사진 촬영하는 것도 어떻게 찍었으면 사진 이쁘게 잘 나오는지, 또 이 찍은 사진을 내가 어떻게 예쁘게 보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즘 뭐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달까지도 멋지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 스마트폰으로 하나면 나도 사진 작가다라는 타이틀로 우리 카메라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 비즈니스맨들이 꼭 알아야 할 메모 어플 활용하기. 메모 어플도 엄청 많아요. 다양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음, 있는데, 물론 스마트폰 음,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삼성폰은 삼성 네. 뭐 메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음, 그런 것들 말고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메모 어플들, 그 다음에, 동기화가 되는 그런 어플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이제 혼자 하시니까 잘 따라 하시면
또 추가된 어떤 어플들, 어떤 다른 서비스, 제가 이제 보너스 이런 수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는 사진 촬영을 이제 했다면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 영상 촬영, 영상 하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앱을 통해서 편집하는 거. 편집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사진과 글씨만 바꿔도 충분히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 편집하는 또 툴을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나만 모르는 카카오톡 활용 노하우. 그래서 카카오톡을 쓰고 있지만 카카오톡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들을 써보는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오늘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만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동시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 그냥 단순히 번역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번역 어플로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법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6회차, 뭐 6주로 해놨는데 6회에 걸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교재는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를 네. 보여드리면 교재의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를 제가 찾아서 잠깐만요. 교, 저는 교재를 볼 수가 없을까요? 교재를 제가 네, 네, 원래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를 이제 제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잠깐만요. 이렇게. 책은 요 책이고요. 요 책 디지털 교육 강사들의 필수 지침서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출간이 돼서 이 교재를 가지고 조금 이제 많은 강사님, 우리 이제 SNS 소통연구소 강사님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안에 있는 교재 순서를 보면 잠깐 좀 흐리긴 하지만 교육이 네,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기본 활용,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 그 다음에 사진 작가, 그 다음에 보정 어플 같은 거, 그리고 카드뉴스, 그 다음에 UCC, 그 다음에 메모 어플, 동시 통역사,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나머지 몇 가지 이제 좀 없는 것들도 중간에 제가 꼭 그건 아니어도 필요로 하는 것들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재에 없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도 있거든요. 교재에 다 실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총 16강에 만들어진 이 교재인데 이 교재를 제가 구매를 해 드리도록 링크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어차피 입금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할인을 원래 제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 선생님한테는 제가 추가 더 할인을 해서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원래 사이트에서 어, 제 어디에 있냐면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제 블로그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블로그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네, 요 네. 18,000원인데 18,000원인데 선생님한테 제가 1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비 포함해서 네, 네. 15,000원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 18,000원도 지금 2,000원 할인해서 지금 택배비 포함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지금 2만 원에 현재 나와 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네, 네. 이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이제 목차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요한 이유들, 그 다음에 이 기본 활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 사진, 그 다음에
카드뉴스 만드는 거, 음, 그 다음에 뭐 메모, 카카오톡 활용하는 방법, 이제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책과 영상을 포함해서 같이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금은 어디로 시켜? 지난번에 했던 그 계좌를 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은 저한테 선생님 카톡으로 주소 네네. 보내주시면, 네네. 제가, 월요일 날 발송을 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좌 찾아가지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하지 말고, 이제 수업 끝나고. 자, 네네. 이렇게 해서, 6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천천히, 네. 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천사진관, 이 양주별에서 현재 22년째 일을 하고 있고, SNS 소통연구소 이천여주 지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서울 노량진에 있는 고려지구 전문학교의 SNS 마케팅 교수로도 지금 현재 활동을 음,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스마트폰 교육 전문가라고 제가 닉네임을 가지고 세바스 음, 엑스퍼트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자격증은 어차피 이제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제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좀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스마트 활용 지도사, SNS 마케팅, 스마트 워크,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활용과 이제 디지털 문해 교육과 비슷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요게 이제 수업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디지털 문해 교육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는 자격증을 우리 본부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이렇게 마인드 프로세스는 뭐냐면 혹시 싱크와이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싱크와이즈?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마인드맵이라 네. 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이제 자기 강사 자격증이 이제 마인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이번에 출간하는 교재 여기 디지털 교육 강사들의 필수 지침도 하고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관련 교육 지침서라고 같이 이제 공조를 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SNS 마케팅 쉽게 따라하기라고 해가지고 또 작년 초에 또 제가 같이 공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공조한 책이 3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책을 쓰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이 책 발행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쉽지가 않아요. 예, 혼자 쓰기가 쉽지 네. 않아서 일단은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주차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음, 요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가 스마트폰 지도사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서 좀 공부 왜 스마트폰 지도사 과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아까 자료를 띄워놨다가 잠깐 또 닫는 바람에 오늘 아이들이 저기 카카오톡 뭐를 물어보는데 제가 네. 모른다고 했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모르는 거래요. 아,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목적이 하나 또 생겼어요. 아이들한테도 무시 안 당하려고. 무시 안 당하게 아이고야 음, 큰일 났네. 요즘 아이들이 또 못하는 말이 없잖아요. 음, 맞아요. 요즘 애들이 참 대단해요. 또 애들은 워낙에 또 잘하고 애들은. 네, 그리고 맞아요. 잘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좀 하고 쓰고 싶은데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이 막 썼던 걸 보니까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자네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귀찮아. 엄마 이런 거 굳이 뭐 배울 필요 음, 있냐고 안 알려주기도 하고, 음, 만약에 알려줬다 맞아요. 하더라도, 지난번에 음, 알려줬는데 뭐 또 물어보냐.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그러면 내가 배워서 하지.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물어본다, 이제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가까운데 많이 배운 데가 많은데, 이 음, 시골만 조금만, 이천이나 여주도 어떻게 보면 시골이긴 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그쵸. 만한 이게 장소라든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디지털 배움터라는 거를 통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 그것도 지역의 어떤 자치센터나 어떤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운영하는 주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그 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지금 줌 교육 이제 받으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네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저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지금 한 2년 반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연도로만 따지면. 이제 네. 200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음, 어, 배우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고, 어떻게 알고 음, 들어오셨는지도 참 잘 찾아서 하시고, 첫 해년도는 보통 21년도까지만 해도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받았었는데, 음, 작년서부터는 그 디지털 배움터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음, 나는 경기도 이천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생들은 부산, 제주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 과목이 맞으면, 시간대가 맞고 맞으면, 음, 어떻게든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그런, 시기에.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지금, 강사 모집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조만간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음, 여주, 장원 쪽에 계시면 장원 쪽에서도 아마 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디지털 배움터, 그러니까 어차피 근무를 하시니까 못 하시겠지만, 음,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면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디지털 스마트 관련 지도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교육 그 필요한 변화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자동 자격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따시고 나면 지도사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 들어오시면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고 서로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면 각 지도사님들이나 지부지국장님들이 또 답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가 또 되는 그런 단톡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자격증에 대한 교육 내용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활용 지도사 교육이 왜 필요한 건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정도 되는데 스마트폰 개통 개수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7천만 대가 넘어요. 그죠? 7천만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로. 어, 그래서 이제 이 문화에 쉽게 순응하고 따라가야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과 SNS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좋은 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는 게 그냥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친구들은 제 동창들의 친구들은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강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치, 뭐, 그거 스마트폰 배울 거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거 뭐 배울 거 있고 가르칠 게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용하는 PC를 그대로 옮겨놨고, 그 다음에 오히려 PC보다도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SN을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진짜 보다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형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면 우리 선생님처럼 지역 주민에 대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거고요. 가족 간 세대 소통이 또 원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만 제대로 찍어서 보내도 와, 사진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런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과 소통이 원활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할 수도 있고 SNS 도구를 제대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뭐 홍보,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홍보나 판매를 통해 이익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또 쓸 수 있으면 지역 홍보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홍보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청소년 봉사활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워낙에 또 잘 사용하잖아요. 잘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복지관이나 실버센터하고 연계해서 1대1 교육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청소년들도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서 아주 또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은 또 남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처럼 사회복지사처럼 제대로 된 스마트폰 관련 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 스마트폰 활용 또는 SNS 마케팅 교육을 한다면 디지털 문맹 캐치에 또 앞장서는 그 일조를 또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에 배우시고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또 많이 또 소개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지도사 양성을 하면서 스마트폰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문명이 줄어들면 지역 사회가 즐거워진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천도 그렇지만 여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시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특히 올해는 많은 교육을 우리 이제 뭐 경로당이나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여주에서 지금 고정으로 지금 교육을 나가고 있거든요. 어디를 나가고 있냐면 폰 박물관에 지금 교육을 지금 음,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교육을 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음, 진짜 뭐 어렵지만 처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어렵지만 재밌고 더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스마트폰 활용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 중에 자, 이게 보시면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패션이고 또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트렌드라 하고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컬처,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패션이나 트렌드는 바뀔 수 있지만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활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활용을 배울지 말지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보다 가족 간 세대 간의 즐거운 인생과 보다 풍요로운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7,160만 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5,167만, 5,2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패션, 그리고 트렌드, 우리는 문화, 바로 이 스마트폰은 문화라는 거죠. 문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지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 진짜 뭐 스마트폰만 요즘에는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요. 식당 같은 데 가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스마트폰 옆에 세워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계세요. 진짜 혼자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진짜 이렇게 운전 연습하면 가족 간에 싸움 엄청 나죠. 진짜 가족끼리 뭐 남편이 가르쳐 준다든지 자녀분들이 가르쳐 주면 진짜 막 이것도 못하냐고 막 난리가 나는데 진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실버들이 물어보면 자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겪어보셨잖아요. 바빠요. 일전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또 불통이 반복되면 먹통이 되고 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제대로 배우고 나시면, 가족 간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일례로 한 강사님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카카오톡 그 배경 이미지, 배경화면을, 프로필 배경화면을 바꿨는데, 교육 중에 이제 바꿔보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님이, 이제, 그 사진이 외손주 사진이었다가 수업 시간에 친손주로 사진을 바꾸셨대요. 음, 친손주로. 근데 음, 바꾸자마자 음, 외손주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 할머니 마음이 바뀌었다고, 마음 변했다고. 음, 나, 음, 할머니한테 실망했다고 하면서 전화 온 음,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참, 그, 이제 손주가 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바로 전화가 온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음, 그 전화 끊고 나서 너무 음, 당황해가지고 할머니가 음, 바로, 음, 교체를 했는데, 이제 강사님이 음, 물어봤어요. 이제 할머니 그 손주가 나이가 몇이에요?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6살이래, 6살. 6살짜리가 할머니 마음 세상에, 변했다고, 나 삐졌다고 이렇게 음,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 음,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통한 거잖아요. 사진은 뭐 좀 그렇게 그쵸, 된 거긴 하지만 그 자기 사진을 할머니가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불통이 돼 버리면 바로 이 먹통이 되는 그런, 시기가, 세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교육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것저것 오늘 또 수업을 해볼 건데 그 수업에서 만들었던,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음, 그 음, 스티커가 내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스티커예요. 얼굴이 들어간 음, 스티커. 그거를 카톡으로 보냈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야. 가족들이, 음, 자녀분들이. 엄마가 이런 네, 것도 보낼 줄 아냐고. 그리고, 수업을 배우러 간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걸 네, 배우고, 이런 걸 또 활용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 또 됐다라는, 또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마트 관련 교육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스마트 워크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들이 거의 다 어플이에요. 음, 여기 어플 중에 선생님 이제 뭐, 좀 알고 계신 어플 좀 있으신가요? 유튜브나 유튜브, 오피스, 오피스, 응, 네, 그죠? 이 정도. 네, 뭐, 어, 자, 유튜브 여기 모바일 팩스, 인공지능으로, 요거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뭐냐면, 네, 비서, 내가 이것저것 네, 해달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테드라는 토크, 그리고 음, 세바시라고 들어보셨죠? 세바시.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해가지고 이 네,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는 음, 그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테드 토크라는 어플에 음, 이런 전 세계 유명 강사들이 강연을 한 걸 볼 수도 있고, 또 외국어 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오피스가 있어서, 음, 네이버 오피스를 활용하면 음, 설문조사도 가능한 그런, 음, 어,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번역하는 어플, 그 다음에 이제 채팅, 그 음, 다음에 PC에서도 음성으로도 타이핑이 가능한 그런 아,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사이트가.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라는 메모하는 어플이 있고요. 요거는 포토샵이라는 사진 카메라, 포토샵 카메라는 음, 또 어도비에서 나온 스마트폰 카메라예요. 어플이에요. 요 M이라고 써 있는 이 멸치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던 마케팅 도구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상당히 좋았고요. 요거는 삼각형 이렇게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나온 프리즘이라는 실시간 방송 어플이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음, 영상. 그 다음에 모바일로도 보낼 수 있는 팩스. 요즘에 이제 음, 팩스 기기 거의 없잖아요. 팩스 기기 거의 음, 없는데 모바일로 팩스를 보낼 경우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스마트폰에서 팩스 맞아요. 보낼 일이 왜냐면 팩스 기기가 없기 때문에
팩스로 빨리 보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래서 음, 팩스로 만드는 이 모바일 팩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함을 정리해주는 이 어플이 있어요. 음, 리멤버라는 음, 상당히 네네. 유용한데 저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음,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스캔을 하는데 삐딱하게 스캔이 아니라 아주 평평하게 스캔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음, 그 다음에 OCR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QR 음, 코드를 스캔하는 글씨를 스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40이라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또 이렇게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음,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어플, 이거부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으로 걸어 다니면서 일하는 게 바로 스마트 워크예요. 스마트 워크. 그래서 스마트 워크, 진짜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뭐 팩스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번역도 해서, 그 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볼 수 있고요. 뭐 문서를 스캔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찍어서 뭔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배우시면 이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일부 이렇게 이 어플들만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금의 엣지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네, 그렇게 그걸로 다 썼었지만 제가 그전에는 크롬이라는 걸 몰랐고 구글이라는 걸 음,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네네. 이 스마트폰 교육을 하게 되고 어,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구글을 알게 되고 크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음, 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또 알게 됐더니 구글 활용 도구라고 해서 구글 닥설에서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와 음, 이거는 저장 버튼이 없는 거예요. 저장 버튼. 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저장 버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장을 안 하면 갑자기 컴퓨터가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뻥 나가든지 갑자기 작업을 했는데 컴퓨터가 뻥이 그쵸. 나서 다운이 된다든지 할 때는 음, 작성했던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구글 닥스는 저장 버튼이 없고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지가 알아서. 아,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으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계속 순간적으로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 클라우드 공간에 있어요. 웹상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네. 인터넷이 되는 어떤 장소에 가서도 그 자료를 내가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 PC에서 작업을 했지만 스마트폰에서도 열어볼 수 있는 거고 인터넷이 되는 네네. 어떤 공간에서도 다 그 문서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USB가 필요가 없어요. USB가. 내가 음, 자료 강의하러 USB에 담아가지고 노트북에 옮기고 이럴 일이 없어. 아, 강의하다 급하게 나가서 USB 놓고 왔어. 자료 다 당겼는데 USB 음, 놓고 왔어. 이런 경우가 음, 낭패가 많았었거든요, 옛날에는. 음,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그런 공간을 쓰고 구글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사이트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USB가 음, 필요가 음, 없어진 거고 아, 너무 눈에 뜬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내가 또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글 활용 관련해서 또 강의도 해보기도 하고요. 했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 관련해서 스마트 워크 형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요. 음, 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한 것만 잘 활용해서 나는 OCR만 제대로 활용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 오피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에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도표에서 나왔지만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입장이 뭐가 되냐면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포털 사이트가 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진짜. 음, 이런 모바일 홈페이지도 무료로 제작을 해주죠. 스마트 스토어라는 음, 온라인 쇼핑몰도 무료로 제작해주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스마트폰과 SNS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면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내 친구들이 쇼핑몰을 하고 싶어. 근데 쇼핑몰을 하나 만들려고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하나라도 올려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쇼핑몰 제작하기 어려워. 바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같이 도와주기만 해도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나 기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스마트폰 활용으로 SNS 도구, 블로그, 뭐 협업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업들이 점점 없어지고 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그런 1인 기업이라는 이런 신조어도 탄생이 되고, 진짜 1인 창업이라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온라인 기업, 1인 온라인 기업,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기가 닥치면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교육을 받는 게 진짜, 일부 직장인들, 일부 회사에서만 이 줌으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던 거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지고 바로 1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창업을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진짜. 이 온라인 이 강의 때문에, 온라인 이 줌 때문에 1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창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모바일과 SNS 도구를 활용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단톡방에서 1인 기업가들이 홍보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단톡방에서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지역 경제 도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뭐 기업자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워크라는 시스템으로 1인 기업들이 속속 창업을 한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역 홍보는 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제대로 배우고 나시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어서 블로그와 카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홍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지역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로 또 타겟 마케팅도 할 수 있고요. 또 네이버의 지식인과 포스트를 통해서 또 많은 고객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센터에서 우리 센터에 나오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센터에 나가서 교육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어떤 자치센터에 나가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싶고 이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나를 알리려면 블로그라는 게 필요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도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나를 브랜딩하는 이런 시기도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냥 센터에서 센터장님 권유로 스마트폰용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단순히 그 센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교육을 생각을 했지만 반응이 좋고 너무 좋아서 그 센터장님이 다른 센터를 소개시켜서 또 일을 크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강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홍보하고 브랜딩하는 그런 1인 기업이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홍보에 충분히 도움이 일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 봉사활동에도 충분히 학교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끌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너희들 이렇게 방학만 하지 말고 같이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해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취감을 갖게 해주고 봉사하면서 또 자신도 힐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청소년들 때 배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이 손자 같은 이 청소년들한테 또 마음이 가서 정이 가서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시골에 가기도 하면 진짜 빈집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도 하는데 그런 시골에 가보면 그분들도 은행을 가야 되고 뭐 진짜 이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마을 읍내에 나가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그 시간에 거기는 전기도 되고 인터넷도 되지만 스마트폰도 다들 혼자 사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외되어 있다 보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진짜 뱅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디지털 문맹 퇴치 꼭 필요하죠.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문맹 퇴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5년 전만 돼도 키오스크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어디야 키오스크가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에 좀 있다가 그 휴게소에서도 어느 한 곳에만 메인 가운데 센터에만 있다가 이전에 지금은 뭐 가게 매장마다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키오스크 주문이 안 되면 사용할 줄 모르면 주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천 시내에 롯데리아에서 키오스크가 도입이 된 상태로 한밤중에 거의 문 닫을 시간에 갔어요. 갔더니 키오스크가 있어 그걸로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 진짜 이 주문하는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주문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도 메뉴 고르는 시간이 걸리고 이 화면 익히는 것들이 오래 걸렸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 기계에 대한 좀 익숙하니까 그게 가능했지 어르신들은 처음 접하면 진짜 못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문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네이버 뉴스에 그런 게 나왔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못해서 우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앞에서 잘 못하시면 뒤에 계신 젊으신 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특히 큰 병원에 가면 저는 이제 아산병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아산병원에 가면 저 뭐야 처방전하고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네, 단말기가 있잖아요. 이 창구에서 기다리면 네,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여기서 하기 때문에 네, 금방 맞아요. 하니까 네, 이걸 해서 네, 거기 옆에 서 계신 분이 계셔서 바코드 찍고 이렇게 하는 걸 알려주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그 도우미들이 안 가고 어르신들 못 음, 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주잖아요. 지금도 가면 음, 한두 분이 꼭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음, 알려주는데 진짜 편하게 알면은 상당히 편하고 편한 기기인데 모르면 진짜 어, 디지털 문명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요즘 식당들도 그런 기계를 근데 기계가 너무 비싸서 일반 소상공인들은 진짜 갖다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게 QR코드. 음, 테이블 위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QR코드를 찍으면 메뉴가 떠. 그 메뉴가 떠서 음, 그 메뉴를 내가 거기서 골라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해서 거기서 바로 카드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아직 이천이나 여주는 없는데 서울은 그런 음,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이 이렇게 없고 식탁 테이블마다 이 QR코드가 있어서 거기서 주문을 하라고 QR코드가 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어. 그 QR코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음, 하지만 이제 그렇게 QR코드를 찍어서 그 QR코드 안에 예전에는 바코드를 찍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음, QR코드를 찍으라고 해요. 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QR코드 또 QR코드는 선생님 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그죠? 이 우리가 마트에 가면 네, 바코드도 있고 QR코드도 그 제품 봉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 촬영하는 게 네, 아니라 카메라만 갖다 네, 대면 얘가 네, 정보를 볼 네. 수 있게끔 팝업 창이 어, 하나 떠요. 그래서 터치하게 네, 되면 그 제품에 대한 모든 설명이 나오는데 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은 건 활성화가 안 됐지만 중국은요, 이 QR코드로 송금하고 제품 홍보하고 아, 하는 게
엄청 우리보다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QR코드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배움터라는 이 지금 그런 걸로 이런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스마트 공부를 폰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요 기사가 언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의 한 노인복지관은 수강생이 100명이 넘는데 교사는 단 2명뿐. 진짜 인력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서 뭐 단순히 자치센터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 뭐 이런 데서 그다음에 어떤 교회 단체에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명 퇴치를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이 부족한 교육 인력을 좀 많이 좀 하는 거고 펼쳐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활용 지도사가 좀 더 많아서 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스마트 활용 지도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SNS 소통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자격증을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자격증 양성을 해서 다양한 강사님들이 지금 배출이 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관련 교육엔 1급에는 스마트폰으로 SNS 마케팅을 하는 그런 교육이 주가 되고요. 2급, 현재 선생님이 배우는 2급에는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에 대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 지도사가 미래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고요. 대학교에는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지금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강사들을 데리고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미래 IT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기도 하고요. 어, 가까운 가평, 양평 같은 데서도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폰으로 활용한 소상공인, 이 농업 관련돼서 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전국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곳에서 지금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서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요. 우리 전국 이렇게 워크숍을 해요.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수업을 들으시고 바로 취득을 하시면 4월 말에 저희가 워크숍을 10회째 워크숍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1박 2일로 대전 KT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격증 취득하시고 10월 4월 23, 22, 23 토요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시면 한번 뭐 참가비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어, 이번이 아니어도 10월 달에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해요. 그래서 오시면 많은 걸 또 우리 소장님이 대표님이 또 이틀 동안 교육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얻어 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참석하신 이런 전국에 있는 지부지국장님들, 그 다음에 스마트 관련 지도사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좀 더 배움을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10회째 하고 있는데 지금 참가 신청하신 분이 80명이 넘어요. 지금 음, 전국에서 신청하신 분이 음, 제주도까지 지금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관련 지도사 공공기관 교육 현황을 보시면 이게 복지관 실버센터에서 재취업 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스마트 관련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오히려 또 자기 또래의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켜요. 음, 더 좋아하세요. 같은 또래한테 음, 배우는 것 때문에 더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도 스마트 훈련 지도사 교육, 자격증 교육이 아니어도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폰 박물관에 하는 게 자격증 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 관련 교육입니다. 근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근데 이제 폰 박물관만의 특화된 교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주에서 이런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관된 스마트폰 관련 교육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보다는 좀 더 조금 교육은 좀 늦어져도 하나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폰 박물관만의 집중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다른 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관련 기초 교육하고는 좀 다르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업체, 기업체 나가서 교육, SN 스마트워크, 작년 가을인가요? 작년 가을에 2000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교육을 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 내려와서 교육을 했는데 그 후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30대부터 40대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너무 놀라워 하셨대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은 기능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업주부대학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도 이 SS 마케팅 교육을 이제 접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프라자,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지도사로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발생이 되는데 보통 한 시간에 시간당 3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또 기업체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10만 원에서 최대 뭐 200만 원까지도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스마트폰 교육은 뭐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50대가 넘어가 60대가 넘어가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걸 싫어해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1대1 교육을 서울 같은 데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저희 강사님들하고 1대1로 교육을 받으시면서 스마트폰 교육을 배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저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자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많이 물어보고 근데 남자분들은 자존심 상해서 안 물어봐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교육을 하실 때 이제 교육을 하실 때 남성 어르신들이 계시면 모르시면 손 들고 질문하시라고 이렇게 꼭 해보시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우리 지부지국이 이제 현재 한 67개, 건 70개 가까이 지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현재 300여 명이 아니라 3천여 명 여기 지금 타이핑 오르났는데 3천여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SNS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컴퓨터 활용 뭐 선생님 컴퓨터 활용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지만 컴퓨터 활용 자격증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책이 계속 출간이 됩니다. 필요한 책들이 출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 선생님 뭔지 아시죠? 이제 짜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청소년, 노인, 가족, 여성, 장애인들을 이제 복지해서 이들을 돕는 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들어가려고 대학교를 이번 세 번째 들어갔어요. 이제 방통대 교육학과를 이제 이번에 편입을 다시 또 해봤어요. 교육을 제대로 한번 더 가르쳐 보려고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교육학과 들어왔지만 사회복지사를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학과 이제 이번에
같은 편입한 3학년 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스마트폰형 지도사, 스마트폰형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 다들 놀라셨어요. 그런 것도 있냐고. 나는 그냥 나도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폰 하려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뭐 조금 더 하면 뱅킹 정도 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 쓰고 있죠. 근데 뭐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자녀분들은 엄청 잘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이제 같이 이제 하여튼 학우님들이 그런 것도 있냐고 나 배워보고 싶다고 어떤 걸 배우는지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말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지도사, 사회복지사처럼 많은 분들이 탄생이 돼서 이렇게 디지털 문명 대체에 앞장서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부별로 이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홀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이 각 소속에 선생님은 이제 저희 남부에 들어와요. 남부에 이제 소속이 되는 건데 여기 북부 그다음에 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게 이 울산 지부예요. 울산 지부. 음, 울산 지부가 진짜 활발하게 매달 워크숍을 하면서 스마트폰 지도사 자격증 따신 분들한테 우리 지부 지국장님들이 보수 교육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지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주 지부, 제주 지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부도 현재 있고요. 북부, 경북, 경상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또 있고요. 경기 북부도 또 있고요. 경기 동부도에도 현재 스마트 119라는 봉사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초대를 하게 되면 한번 보통 줌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참석해 보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격증 분명히 따실 수 있으시니까 따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전국 남부 어렵나요? 예? 어려워요? 아유, 충분히 교육 듣고요. 그다음 기출문제 네. 드리니까 네. 기출문제만 다 풀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본다고 그랬나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요. 본다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보실 수 음, 있어요. 1시간 동안 50문제인데 네. 80점 이상이에요. 80점 이상. 점수는 좀 네. 높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마지막 수업 때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알겠- 전국 지국이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2000여주를 맡고 있긴 하지만 뭐 또 가까운 뭐 그래도 저랑 같이 이제 뭐 활동하고 뭐 봉사활동 하는데 제가 필요로 하다. 뭐 선생님이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 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더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를 연락을 해서 저를 언제든지 활용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되고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지국장님들이 없는 자리예요. 이름이 없는 데가 이제 지국장님도 없는 데. 자, 경기도 역시 연천, 김포, 가편도 음, 없고요. 경기 동부는 용인, 광주, 하남, 양평이 현재 없어요. 음, 그다음에 서부에는 안산, 공포, 의왕, 광명이 없고요. 그다음에 남부에는 오산 정도가 현재 없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충청북도도 현재 없고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도 되게 큰데 북부만 있잖아요. 대전도 현재 두 분만 계시고, 전라북도는 현재 없고 남부는 지부장은 계시는데 각 지국장님들 현재는 없는 상태고 이렇게 그래도 전국에 현재 지부지국이 현재 한 70개 정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부지국장만 참석을 해도 거의 70명 가까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지도사 자격증 따신 분들 그분들도 같이 오시게 되니까 작년 연말에 10월 달에 했던데 거의 10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현재는 한 80명, 70명, 8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오실 거예요. 더 오실 것 같더라고요. 자, 자격증 뭐 지금 아까 다 알려드렸지만 이런 자격증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명강사 과정이라 해서 이렇게 저는 다 수료를 했지만 단타로 이렇게 일일차 강의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아주 압축돼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루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6시간 동안 하루에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이게 SNS MBA 과정이라 해서 이 전문가 과정도 제가 또 저도 이제 또 수료를 했고요. 이런 과정까지 수료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수료를 했지만 어쨌든 하고 나니까 그냥 스마트폰만 생각하고 왔다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2급 과정이고요. 요거 SNS 마케팅 쉽게 따라하기가 요게 1급 과정이에요. 1급 과정 교재입니다. 여기 1급 과정 교재고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자격증에 관련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컨맹스명 파맹은 컴퓨터, 스마트폰, 파워포인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길라잡이 책이에요. 이게 컨맹스명 파맹. 이것도 아주 내용이 상당히 좋고요. 기존에 보셨던 책들하고 다르게 저희 책들은 그 어플이나 앱을 다 캡처해서 순서대로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보셔도 이 앱만 보고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구나. 물론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메뉴들이 변동이 위치가 바뀐다든지 메뉴 이름이 바뀌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맥락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격증을 보여드리고 민간 자격증 등록등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컴퓨터 활용, 뭐 스마트 워크, 비대면 강의, 뭐 이런 식의 모든 자격증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부에서 DCG 배지라고 해서 디지털 컨텐츠 큐레이터라고 이렇게 금배지를 하나 수여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냐? 요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야 돼요. 요 8개의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고요. 총 100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지만 그 자격증을 줍니다. 요 배지, 금배지를 드려요. 그래서 근데 저도 아직 한두 개가 지금 빠져 있어서 저도 지금 금배지를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교육받고 자격증 따려면 저도 네, 맞아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내야 돼요. 교육 받으려면 저도 본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이게 만만치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 8개잖아요. 30만 원씩 네, 생각하면 네, 38이 있어. 240만 원이에요. 네, 그죠? 그쵸. 240만 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그만큼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 강의 1인 기업으로 내가 나가서 진짜 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 나가서 강의를 할 생각이야. 그러면 음, 그러면 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요, 진짜. 이걸 다 그쵸. 배워야서 내가 응용을 할 줄 음, 알아야지만 진짜 강의가 돼. 왜냐면 스마트 활용 지도서 이거 땄지만 그 배우러 오신 분들이 나도 유튜브 하는데 동영상 올리는 거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음, 다음에 친구들이 막 너 스마트 활용 배웠다면서 SNS 마케팅 뭐야 블로그 글 쓰는 거 어떻게 해? 음, 뭐 이런 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에서는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짜 컨텐츠 큐레이터라고 딱 만들어져서 전문 강사를 돼야 된다면 최소 이 정도는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수를 하면 금배지를 수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스마트폰을 배워야 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내가 스마트폰 2급 과정을 지금 신청을 했지만 잘했구나. 진짜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잠시, 뭐, 대충 뭐, 들어보시니까,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뭐, 후회는 없으시죠? 네, 그죠? 네, 그쵸. 그쵸?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금 네, 43분이니까 네, 55분, 10분 쉬었다가요. 55분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해서 빠르게 선생님 피곤하시기도 할 테니까
제가 교육을 좀 제가 그래도 컴퓨터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금방 네. 오늘 교육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었다가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뭘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뭘 할 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인공지능 서비스 제대로 활용하기인데 이게 어떤 걸 할 거냐면 특별히 뭐 오케이 구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의 스마트 보드와 네이버의 그린닷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혹시 스마트 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나? 뭐, 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린닷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네네. 그러면 이 스마트 보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하실 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문자 자판이 뜨죠? 네네. 네, 자판. 그 자판이 음, 뜨는데 그 자판을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뭐예요, 기종이? 참. 기존의 갤럭시 A4, A A4, A 시리즈 중에 뭐죠? A 51, 31 뭐 이렇게 있는데. A30 몇 같은데? 잠시만요. 음. 음, 펄 톱니바퀴 A42. 42. 네네. 42라는 거 저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음. 어쨌든 제가, 요거 이제 네,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 네,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닷에 대해서 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스마트 보드는 선생님이 현재 타이핑을 치려고 할 때 그 뜨는 자판이 어떤 모양인지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자판을 바꿀 잠시만요. 거니까 자판을 바꿀 거예요. 자판을요? 자판을 바꿔서 좀 더 새로운 기능의 자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음, 자판, 현재 저는 이제 그 자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자판을 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스마트 보드라고 치면 네이버 스마트 보드가 나오는데, 네. 딱 들어보면, 이게 바로 스마트 보드가 생활의 키가 되고, 똑똑하고 편리한 나만의 키보드를 경험해 보세요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과 갤럭시 폰에 다 설치가 되는 그런 앱이고요. 쭉 내려와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오타난 글씨도 얘가 알아서 오타를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음, 번역을 해서 외국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 말씀드렸던 스티커 내 얼굴이 네. 들어간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음,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오타 해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음, 감정 표현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런 메모를 자주 쓰는 문구 메모를 미리 만들어 음, 놓고서 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일일이 계좌번호 매일매일 칠 필요도 없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매일매일 칠 필요도 없고 미리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집 주소 같은 거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음, 전화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구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문자로 내가 그 문자를 죄송하다고 잠시 연락드리겠다 이런 문자를 미리 문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음, 그 다음에 대화 중에 또 검색이 바로 돼서 검색을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날씨와 어떤 정보를 바로바로 공유가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 예쁜 키보드 모양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 스마트 보드예요. 그러면 음, 이 스마트 보드를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할 건데, 보면 자, 스마트 보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서 터치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검색에 돋보기 있는 검색 여기다가 스마트 보드라고 치시면 최상단에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뜹니다. 네네. 그럼 뜨면 터치하시고 네. 들어오셔서 저는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는 제거를 할게요. 네. 제거를 하고 같이 설치해 볼게요. 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앱들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능들, 새로운 기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쭉 올려보시면 앱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앱이 어떤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앱이든 다 이렇게 앱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앱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리뷰, 이런 리뷰도 진짜 어, 진짜 좋은 앱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앱도 한번 리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설치됐죠? 네네. 야,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 저랑 같이 네. 따라올게요. 네. 열기. 자, 열기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가 이렇게 뜨는데 요 네네네. 기본적인 안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건너뛰기 할게요. 네. 건너뛰기 하면 여기 화면이 뜹니다. 네이버 네네. 스마트 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 하면 이게 뭐냐면 음, 이제 지금까지는 갤럭시 키보드, 삼성 키보드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제는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사용하겠다고 이 스위치를 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음, 음. 기존에는 삼성 키보드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나는 네.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사용하겠어.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게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터치하시게 네네네. 되면 진짜 네. 사용할 거냐? 주의 이렇게 해서 확인 음, 눌러주시면 또 확인 눌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 이렇게 파란색 버튼으로 바뀌어야지만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셨죠? 네네. 자, 다시 왼쪽 상단에 요 화살표 이 꺽쇠 있는 거 이걸 터치하고 다시 네. 돌아오면 다음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뜹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터치해 볼게요. 네. 제가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쓰고 계시는 게 삼성 키보드예요. 기본적으로. 네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 스마트 보드로 바꿀 거예요. 네네. 네이버 스마트 보드로 터치하시고 그래서 이제 음, 바뀌면 화면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원하는 키보드 입력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아까 선생님 아까 키보드 문자 터치할 때 키보드 뜨는 모양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 네네네. 3번을 터치하게 되면 음, 7가지의 키보드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 중에 선생님 기존에 쓰시던 게 어떤 건지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음, 선택하면 자,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두 벌씩이에요. 내가 요 음, 모양, 키보드 자판처럼 생긴 요 모양을 쓰고 있었다면 두 벌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요 음, 나락글처럼 생긴 거면 나락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음, 단모음인지 단모음 플러스인지 그게 어느 음, 건지 확인해 보시고 터치하시면 되고 또 천지인인지 천지인 플러스인지 아니면 배가인지 이렇게 일곱 음,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음. 걸 쓰신 것 같아요? 두 번씩을 쓴 것 같아요. 두 벌씩 키보드처럼 생긴 네네. 거. 저는 이제 네네. 천지인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두 벌씩도 음, 쓰기도 하고 천지인을 쓰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음, 두 벌씩을 터치하시고 저는 네. 이렇게 천지인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V자 꺽쇠가 나와요. 네네네. 그럼 이걸 네네. 터치하면 이제 스마트보드의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네네. 넘어와요. 네. 넘어왔어요. 그러면 입력 방식은 이제 천지인으로 되어 있고 선생님 두 번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네네. 있고요. 자, 사용자 네. 편집이라 해서 여기서 퀵 문자, 자주 쓰는 음, 문자 이모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쓰는 메모 요거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모티콘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선생님하고는 자주 쓰는 메모, 그 다음에 마이 스티커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자주 쓰는 네. 메모를 터치해 볼게요. 자,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는 내용이 회의 중이라 잠시 후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장이 먼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 내가 자주 쓰는 문구 한 두 가지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추가로 또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통장 번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주 쓰는 문구로 어, 임, 어, 입금 계좌, 잠깐만요. 입금 계좌 해서 써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금 계좌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카카오뱅크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그 다음에 02, 다시, 그 다음에 84, 99, 091. 그래서 이름이 김찬권. 총 300자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긴 문장까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긴 문장, 편집글까지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다 썼으면 상단에 완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이번에는 하나 더 네네. 쓸게요. 이메일 주소 하나 써볼게요. 이메일 주소. 자, 이번에는 이메일 주소. 저는 네이버로 할게요. 네이버컴. 이메일 주소는 네이버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완료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두 개 입력이 됐고 기존에 회의 중이라 잠시 후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요 중간에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해 보세요 하고 탭하면 문장이 통째로 입력돼요. 요것도 현재 자주 쓰는 문구로 등록이 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네네. 지금 만든 거를 최상단으로 올려놓고 싶은 거야. 여기 순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문자 쓸 때.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편집.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동그라미가 생기고 오른쪽에 삼선이 생겨요. 그러면 삼선을 꾹 눌러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꾹 누른 상태 올리면 다 맨 위로 올랐다. 딱 손 놓으시면 맨 위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 그래서 자주 쓰는 문구, 제일 많이 쓰는 문구를 제일 앞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오른쪽 삼선을 눌러서 이동이 가능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삭제가 가능한 거예요. 터치하게 되면 삭제가 가능해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완료 눌러주면 돼요. 완료.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게 보입니다. 바뀐 게. 그죠?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구 추가는 나중에 여기 자주 쓰는 메모로 오셔서 문구 추가 플러스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위치 이동은 편집을 눌러서 위치 이동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면 다시 왼쪽 상단에 화살표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네. 자, 자주 쓰는 메모 썼고요. 네네. 이번에는 마이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 스티커. 마이 네. 스티커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내 얼굴이 들어간 이런 동물과 캐릭터에다가 내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죠. 사람들한테 보내면 이렇게 네네. 만들어서 보내면 되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10대 아이들도 그렇고 상당히 재밌어 해요. 이걸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자녀 손주나 조카들이 있으면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스티커 스마트보드를 알려주고 스티커 만드는 걸 알려줘서 서로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걸 해보셔도 돼요. 자, 추가는 어떻게 하냐? 스티커 추가하기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뜰 거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스티커 추가하기. 자,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떠요. 그래서 이 네. 동그라미 안에 내 얼굴이 들어오게끔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가까이 가서 얼굴에 꽉 차게끔 카메라에다 내 얼굴을 갖다 놓고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촬영하시면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얼굴에 들어왔나? 이렇게 해주시고, 다 들어왔다 싶으면 하단에 검은색 바탕에 V자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V자. 그러면 스티커가 기본 맨 앞에 거 찍으셨죠? 네네. 자, 이렇게, 그러면 아래 V 거 검은색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재는 요 세 개의 아이콘이 현재 있는데, 검은 머리에 이 아이콘 맨 앞에 걸 녹색으로 동그라미가 된 게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게 쭉 밀어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검은 머리보다 나는 가운데 요 노란 거 한번 터치해 볼래? 고음 했더니 좀 이런 것도 나왔고요. 마지막에 단호박 한번 클릭해 볼래? 단호박 클릭해 보면 이게 좀 재밌어요. 맨 마지막 게 좀 이 글자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고마워가 곰아워, 그 다음에 뭐 농구 있네 놀고 있네가 농구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 단호박을. 음, 그래서 음, 사진을 세 번을 찍어서 세 개를 다 만드셔도 돼요. 따로따로. 그럼 세 음,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단호박만 만들어 놓고 아래 V자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총 4, 6에 24, 24개의 스티커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또 추가하고 싶으시면 스티커 네. 추가하기 눌러서 그 두 개까지 음, 다 추가하셔도 엄청 많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이 스티커가 뭔지. 만드는 것까지 네네. 알려드려요. 나중에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하고 퀵 문자는 눌러보면 여기 하단에 이게 한자를 쓰고 싶으시면 한자를 여기 키보드 자판 안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한자 음, 쓰실 일이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쓰는 건데 저는 한자 가끔 뜰 일이 있어서 어디다 쓰냐면 오른쪽 자판에 선생님 두 벌씩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점 세 개가 혹시 보이나요? 네네. 점 세 개를 한번 꾹 누르면 이렇게 키보드가 떠요. 그러면 네네. 내 손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떼면 안 돼. 점을 누른 아, 상태로 이 키보드가 떴을 때 내 손을 그 위에다 갖다 놓고 원하는 거 위에다 놓고 손을 떼셔야 돼요. 그러면 키보드 자판이 바뀌어요. 음, 다시 한번 눌러서 꾹 네. 눌러서 여기 떠 있는 거를 난 스티커로 할래 누르면 스티커로 바뀌는 거고. 아셨죠?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걸 바꾸시면 이게 퀵 문자 하나를 더 눌러 키보드에다 하나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걸 또 네네.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도 있는데 요런 거를 내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퀵 문자고요. 자, 왼쪽 상단에 화살표 누르고 음, 빠져나올게요. 자, 상세 설정. 이번에 처음엔 기본 설정이었는데 상세 설정 클릭해 볼게요. 음, 그러면 키보드 키 옵션에서 숫자 키가 보이면 자판 위에 숫자가 다 보여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음, 숫자를 많이 쓰는 사람이면 요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항상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키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 그다음 음, 나머지까지 같이 다 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숫자 키를 껐다가 켜보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음,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판이 기존 삼성 키보드보다는 좀 작아졌어 그러면 키보드 높이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키보드 자판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높이에다가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가로 여백, 하단 여백은 적당히 이 여백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단 여백을 보일 거냐 말 거냐. 여백이니까 적당한 디자인 형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해주는 거고, 그 다음 키보드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면 나는 소리를 안 싫어 그러면 소리 꺼주시면 돼요. 소리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키보드 사운드가. 어떨 때는 네네. 귀에 거시르니까 이게 음, 꺼주시면 음,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변동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도 자동으로 뜨게 되고, 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뉴스도 이렇게 뜨게 돼요. 어떨 때는 이런 것도 키보드 쓰면서 가끔 뜨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키보드 상세 설정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어디서 바꾼다? 상세 설정. 테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과 블랙이 있는데 이게 그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음, 그림이 들어오면 자판이 잘 안 보여.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네네네.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안 이런 보여. 색깔 있는 거 저도 잘 안 쓰고요. 그냥 네. 블랙 아니면 흰색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쓴다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블랙 네. 이렇게 쓰시면 음, 눈에 또 흰 바탕이 글씨가 더 잘 보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음,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 스마트보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알려드릴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보이죠? N도 있고 뭐 스티커도 있고 여기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쵸? 선생님도 네네. 보이시죠? 요거를 네네.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툴바라는 건데 요걸 편집을 할 음, 겁니다. 이 툴바 상단에 네. 툴바를 눌러보면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네네. 것들을 내가 아까 그 자리에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자주 쓰는 것들을 좀 갖다 놓고 싶은 거야, 저는. 맨 앞으로. 그러면 음, 요거를 세팅되어 있는 걸 다 지우고 다시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편집을 누르면 얘가 막 흔들어요. 춤추는 듯이. 그리고 여기 네네네. 기존에 있던 것들은 X가 뜹니다. 그럼 X를 다 네네. 눌러서 원위치 시킬게요, 일단은.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자주 쓰는 메모예요. 자주 음, 쓰는 메모. 그러면 자주 네. 쓰는 메모를 꾹 눌러서 이 동그라미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동그라미 안에 네. 이 아이콘이 들어가면 손을 놓으시면 돼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번역도 올려볼게요. 그 음, 다음에 음, 맞춤법도 올려보고요. 그 네. 다음에 음성 입력. 음성 입력이 뭔지 아시죠? 마이크 쓰는 네네. 거예요. 음성 입력. 이번엔 클립보드가 뭔지 알죠? 내가 복사한 게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클립보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 그럼, 그림으로도 그려도 돼요. 이렇게 음, 그림판. 이렇게 네. 썼더니, 동그라미 하나 밑에 보면 검정색이 있고 약간 회색이 하나 있죠? 네네네. 요게 보면 뭐냐면, 한 페이지가 더 내가 넣을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음, 페이지 이렇게 밀면 한 페이지가 더 넣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음, 여기 이모지, 음, 그 다음에 요 네. 스티커, 그 다음에 이모티콘, 그 다음에 문자 인식, 그 다음에 설정, 요렇게까지 넣어볼게요. 요렇게까지. 자, 그럼 다 쓰면 저장 누르면 돼요. 저장. 그러면 얘가 딱 저장이 된 거예요. 이 밑에 것까지 뭐 마이박스나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까지 난 여기다 넣고 싶어. 툴바에다 넣고 싶어. 그러면 넣으셔도 돼요. 추가로 나중에 또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한 거예요. 설정을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하냐? 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톡방에 들어가서 아까 네. 제가 보내드렸던 톡방에 들어가서 자판을 치면 여기서는 다 나와서 내리고 화면을 내리고 선생님하고 저거 톡방에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아까 톡했던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이을순 선생님하고 터치해서 여기서 탁 치면 키보드가 네네. 자판이 이제 바뀐 게 보이시죠? 네네. 그쵸? 네. 보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네. 대화를 나누면서 자주 쓰는 문구 선생님한테 아까 이제 제 계좌번호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쟤는 네. 계좌번호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딱 하면 자 이게 음, 자주 쓰는 문구였잖아. 아까 처음에 있는 게 터치하게 되면 네네네. 이렇게 자주 쓰는 문구가 순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요 순서가 음, 이렇게 나와서 네네. 터치하게 되면 여기 딱 뜬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렇게 그 다음에 이메일도 이렇게 딱 눌러서 바로 이렇게 보낼 음,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음, 뭐 톡하는데 사람한테 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저한테 한번 보낼 수 있는 거 한번 보내보세요. 예, 네. 맞아요. 이렇게 터치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숫자 이런 자판을 활용해서 보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영어 번역을 음, 한번 해볼게요. 번역. 네. 그러면 한국어를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 이제 양방의 화살표를 눌러보면, 번역되는 언어가 총 12가지 언어예요. 꽤 많죠. 그러면 네네. 베트남이나 태국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음,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국어를 입력을 해서, 번역 언어가 베트남어로 되어 있으면 한국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볼게요, 한번.
안녕하세요. 눌렀는데, 안녕하세요 눌렀는데, 칭차오라고 해서, 어? 요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베트남어. 그죠? 그럼 맞아요. 이분하고,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고요. 이걸 꾹 음, 누르면, 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다가 가져오게 되면, 이게 떠요.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복사한 게 이렇게 뜬 거예요. 음,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자, 그럼 영어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어로, 자, 입력을 하면, 한국어로 내가 입력 언어가 현재, 잠깐만, 여기 왜, 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잘못됐네. 잠깐만요.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nice to meet you라고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네네. 번역해서 써놓고 그렇게 보내면 nice to meet you라고 이렇게 글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상대방이 영어로 나한테 보내면 이 영어된 글씨를 손으로 꾹 눌러서 복사를 누르는 거예요. 복사를 눌러서 다시 답판을 딱 치우면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글씨가 떠요. 내가 복사한 글씨가 뜨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했으면 영어로 얘기한 글을 내가 복사해서 요 화면에다 갖다 이 번역 화면에다 띄우면 그 복사된 영어가 무슨 글자인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했어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이 번역으로 단순히 내가 한글로 친 게 영어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온 답을 내가 복사해가지고 이 번역기를 딱 실행하면 여기에 내가 복사한 게 무슨 영어인지 무슨 한글인지 번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음, 해서 내가 이 사람도 나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나이스 투 밑줄을 몰랐을 때 그러면 나도 또 다시 어떤 날씨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음, 시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면 The weather is so nice today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상대방이 날씨 좋다고 얘기를 하네. 그럼 꾹 눌러서 복사 음, 딱 눌러놓고 다시 자판을 딱 치면 음,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씨 좋다고 얘기했구나. 그럼 나도 여기다가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딱 보낼 수가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영어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은 자동으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런 김치찌개 집에서 배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게 네. 벌써 이게 글씨가 틀린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정확히 수정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오타에 대한 맞춤법을 내가 해주는 것도 있어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야 뭐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 마이크로 내가 음성을 하는 거야. 마이크 누르면 앱 사용 중에 사용 그러면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여기 움직여요 마이크가.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입력이 됩니다. 텍스트로. 내가 말을 쓰면 얘가 서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력된 거를 가지고 내가 전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가 말을 하고 있으면 얘가 계속 말을 하고 있구나 인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얘기를 끊으면 이제 서요. 그런 기능이 이제 마이크로 내가 손을 못 쓸 때 이거 터치 한 번만 어떻게 하고 해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클립보드는 방금 내가 복사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다시 보내도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클립보드를 누르게 되면 내가 복사했던 것들 대용들이 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낼 때는 이게 필요하겠죠.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 그림판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여기 글씨 탈령도 가능하고요. 붓을 누르면 색상 이렇게 굵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잘못 썼어.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자,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돌리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버려도 돼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쓴 게 색상을 깜장색 쓰고 자격증 그러면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딱 쳤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보낼 때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거쳐요. 이렇게 거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지는. 그래서 아까 스티커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내가 글을 써서 보낼 수도 있어요. 사인 같은 거 만약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내도 괜찮죠. 이제 그림이도 있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도 넣어놓은 게 있는데 바로 요 이모티콘 엄청 많아요. 이모티콘도 옆으로 밀면 또 이렇게 국기도 있어요. 국기 있어요. 국기도 보낼 수 있어요. 국기. 국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 시계 클릭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클릭하게 되면 요 시계 맨 앞에 요 시계 모양이 설치가 된 거거든요. 시계는 내가 사용한 게 여기 저장이 돼요. 사용한 것들이 그럼 저장이 돼요. 그러면 다시 시계 누르면 여기 내가 사용한 것들이 맨 앞에 시계가 되고요. 다시 다른 것들을 눌러서 또 보내면 축구공 또 보내면 또 다시 스티커를 누르면 내가 보낸 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또 선택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트. 하트가 아까 사진 찍어서 만들었던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누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이가 내가 만든 스티커가 들어있는 거 마이. 그럼 아까 만들었죠. 아까 만든 거 딱 누르면 요거 눌러서 하게 되면 한 번 더 거쳐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찾아서 문자에서는 바로 가요. 문자에서는. 근데 카톡만 이게 아직까지 이 기능이 카톡에서만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카톡에서만 여기에 있으니까 이미지를 보낼 때는 한 번 더 거친다. 마이도 있지만 기존에 들어있는 스티커도 많이 있어요. 기존에 들어있는 스티커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면 친구들이 웃어요. 이 얼굴이 들어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봤다가 이게 누구야? 친구네? 이게 보고서 웃더라고요. 이게 재밌어 하시고 어르신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조카들 아니면 손주들한테 보내면 또 엄청 재밌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보내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콜롬피는 요런 거 옛날에 이렇게 많이 쓰셨죠? 요런 것들. 우리 저기 뭐야 삐삐 쓸 때도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이런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기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문자 인식도 가능합니다. 문자 인식이 가능해서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찍으면 얘가 문자를 촬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글자를 다 인식을 해서 가지고 와요. 대단하죠. 와. 이미지를 찍었는데 글씨를 다 뽑아온 거야. 그 안에 있는 글씨를 다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딱 해서 이 글씨를 내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 요거 T로 해서 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찍어서 글씨를 이미지를 보낼 일이 없고 이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글씨를 내가 보내주고 싶은 거야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자 이렇게 선택했죠. 이 상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거기다가 선택이 된 상태로 쭉 붙여넣기. 이게 이제 왔어. 이제 왔네. 이제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지금 다 이거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글씨만 내가 아니면 좋은 글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라든지 있을 때 글씨만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야. 이미지는 굳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보내도 되고요. 그죠? 나한테 보내도 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음, 기능으로 이렇게 문자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이제 설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N을 누르면 검색이 된다고 했죠. 검색. 그러면 검색을 해서 네, 여기다가 날씨 누르면 날씨 예보 이렇게 눌러서 지금 현재 내 위치에 대한 날씨를 볼 수도 있고요. 음, 전국 날씨도 볼 수 있고요. 이걸 나는 보내고 싶은 거야. 친구한테. 음,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가 있어. 그럼 이미지가 있으면 텍스트 공유 딱 누르면 텍스트로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이걸 딱 누르면 내일 날씨 아침에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하네요. 그럼 텍스트 공유 딱 누르면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기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중에 대화 중에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색 기능도 들어있다. 자, 네이버 음. 스마트보드 앞으로 잘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네, 너무 기능이 다양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네이버 스마트보드 여기서도 음, 가능하지만 문자에서도 똑같이 선생님이 문자에서도 음, 이렇게 보내실 때 문자에서 보내실 때 대화 누를 때 여기다 이름을 눌러서 검색을 해가지고 대화 멤버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따가 선생님 성함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터치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대화 문구 이메일 주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문자로 이 화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는 여기서 보내게 되면 바로 간다 그랬죠. 음, 마이 스티커 눌러서 음, 개구리 누르면 여기서는 바로 가요. 이렇게 문자에서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한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름을 김 쓰고 한자 누르면 한자가 떠요. 터치하면 한자가 바뀌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 좀 빠르게 제가 좀 진행을 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오늘 못한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할 게 뭐냐면 그린닷인데 그린닷은 네이버 앱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 앱. 아, 그래서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요 네네. 앱이잖아요. 이 앱. 그죠? 음, 요게 네네. 기본적인 네이버 앱인데 요 음,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가 깜빡깜빡거려요. 네네. 요거 혹시 터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요게 그린닷이에요, 이게. 이게 음, 그린닷이고요. 그린닷을 누르게 되면 총 8개의 이 아이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3개, 네, 렌즈 3개는 거의 같은 네. 화면으로 띄우고요.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QR 바코드 음, 촬영도 가능하고 쇼핑 렌즈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요 쇼핑 음, 렌즈 누르면 떤 제품을 찍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바로 해줘요. 여기 촬영을 하게 되면 얘가 네. 딱 눌러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이런 기능이 바로 쇼핑 렌즈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문자 인식 마찬가지로 문자 인식도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렌즈가 와인 레벨 와인병을 선물 받았는데 이 제품이 영어로 다 써 있고 음, 어딘지 몰라 가격도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와인 그 병을 찍으면 얘가 딱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쭉 옆으로 밀어보면 QR 바코드도 찍을 수 있고요. QR 네네. 바코드를 찍으면 네. 얘가 알아서 이 제품에 대한 검색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찾아줬죠? 네. 바코드 찍으니까 바코드가 나왔고 QR코드 찍으면 QR코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결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QR코드로. 이렇게 네.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이 결제 카메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앱에 누르면 렌즈 세 가지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들어가서 찍으면 바로 거기에 맞는 스마트 렌즈. 그 다음에 또 나와 부르면 또 QR 바코드 누르면 QR 바코드 화면으로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눌러서 쇼핑 렌즈 누르면 쇼핑 렌즈로 바로 갑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번역했었잖아요. 네. 번역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있어요. 음성 입력도 가능하고요. 음성 입력해서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관련표 검색을 찾아봤. 얘가 막 찾아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그린다스 누르면 요 음악이라는 거 있어요. 음악. 요 음악은 제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검색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네네. 팝하고 번역도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 네. 주변이 뭐냐면 음. 내 주변은 네. 어, 내 위치 기반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찾아줘요. 다 음. 눌러보면 너무 네. 신기하게 현재 제가 네. 있는 위치에 네. 식당들을 다 찾아줄 수 있고요. 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 그다음 픽은 네. 내가 찍어놓은 데고요. 이렇게 찍어놓은 거. 음. 오늘의 픽해서 제가 찍은 것도 있고, 여기 네이버에서 찍어준 데도 있어요. 여러 음. 가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맛집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야, 오늘 네. 모였는데, 우리 맛집 한번, 우리 근처에 있는 맛집 좀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딱 이렇게 들어와서 내 주변 딱 검색하니까 맛집 딱 누르니까 영업하는데 여러 군데가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근데 밥 먹고 나서 카페 디저트 마시러 하면 커피 마시러 가야지. 그럼 카페 누르면 주변의 카페까지도 쫙 나오는 거고. 음. 그리고 술집, 뭐 쇼핑, 가볼 만한 곳, 강좌, 문화 이런 것까지도 다 전시회라든지 토크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볼 만한 거 찾으면 주변에 있는 어떤 공원, 뭐 박물관, 전시점 이런 데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 기반으로 제가 있는 위치로 나오는 거고 선생님은 장호원이니까 장호원 주변에 있는 어 뭐 이런 쇼핑몰 맛집들이 나오겠죠.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놀러 갈 곳이 저 부산 광양 매화마을이야. 그러면 음. 광양을 쳐서 여기다가 내가 광양 광양시로 치면 전남 광양시겠죠. 광양시 딱 치면 음. 광양시에 맞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찾을 수가 동 이름을 쳐야 되는데 광양시 중마동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중마동에 있는 맛집 이렇게 해서 어, 수목정이라는 데가 있고 강국수라는 데가 있고 뭐 머리도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으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 주변을 눌러서 이런 현재 내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찾아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음. 그런 현재 위치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그린닷이에요. 이 그린닷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쇼핑 렌즈, 이 렌즈를 가지고도 아주 재밌는 것들을 그 다음에 결제, 그 다음에 QR 바코드, 쇼핑 렌즈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뭔지, 어디 회사 건지 안 알려주는데 살짝 몰래 찍어보니까, 아, 이게 짜가구나, 진짜구나, 얼마짜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옷도 찍어보면 옷도 다 나와요, 이게. 제품도 현재 집에 있는 선생님이 인형이든 뭐는 걸 찍어보면 이게 네. 진짜 인형이, 뭐 비싼 인형인지 싼 인형인지
남편이 뭘 하나 사왔는데 비싼 거 보이는데 가격이 싸고 저렴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찍어보면 그 가격을 다 알아볼 수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이 음악이라는 게 뭐고 파파고 번역이 뭔지 같이 한번 활용해 보면서 렌즈 기능까지 한 번 더 활용해 보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도를 조금 많이 못 나갔는데 다음 주부터는 뭐 바로 진도를 들어갈 거니까 진도 따라오시는 게 현재 선생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해도 빠르시고 잘 따라오셔서 금방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업 바로 들어가면서 못한 것들, 그다음에 궁금한 거, 일주일 동안 이제 배운 거, 그다음에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만약에 그 현장에서 바로 모르면 제가 찾아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 놓으셨다가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벌써 2시간이 넘게 지나갔네요. 진짜 후딱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진짜 빨리 네. 지나갑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어,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0날 네네. 월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만약에 네. 혹시 무슨 일 있어서 뭐 시간을 뭐 못 한다든지 무슨 개인적인 갑자기 일이 생긴다고 하시면 미리 연락 주시면 변경하고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다 비워놨으니까 저도 만약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있으면 연락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현재는 그대로 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화요일 날 시간 되시나요? 월요일 날, 저 애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월요일 날 네,